탄핵 장사꾼 이재명 곧 쪽박 찬다. 이진숙의 반격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3년간 30회 연쇄 탄핵을 했는데 이것은 내란이 아닌가?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막 씌우는데 3년 동안 30번 연쇄 탄핵, 지금 29번 하고 또 30번째 하려고 하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지금 시작을 했고, 그때 뭐 적시한 거 안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발의된 탄핵안이 다 21건입니다. 48년 이후에.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이 29건. 48년 이후에 발의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없이 야당만 처리한 것이 13건이고, 뭐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이나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사상 초유 일이고,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정족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의 대권 카드에 걸림돌이 된다고 세상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해버리는 그런 무도한 일을 지금 했습니다. 최상목도 수차례 탄핵 급박을 했고 지금도 탄핵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안 집어넣는다고. 방통위원회는 위원장과 직무들의 4명에 대해서 연속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4일 동안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방통위가 그냥 무슨 공영방송, 이제 자기들의 MBC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공영방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통위가 국민 생활과 밀접된 여러 가지 이동통신 관련 업무도 많이 하는데 그걸 다 마비를 시켜버리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자, 타인을 처벌 징계받도록 하려고 거짓을 꾸며서 고소 고발하면은 형사법에서 무고죄가 되죠. 무고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잘못이야, 뭔가 잘못했어 해서 고발을 해서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무죄가 되거나 어떻게 보면 무혐의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나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29명 탄핵안 처리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인용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줄줄이 다 기각돼가지고 직무에 복귀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무고죄죠.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지금 무고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고, 오늘 이 국회 조선일보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22대 국회 들어서 야당이 강행한 이 탄핵이 전부 다 이제 29건인데 그 중에서 9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친야 좌파 법조인들이 이 헌재 재판에 대거 참여를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10명 이상, 14명 정도의 국회 소추인단이 있고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있죠.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돈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인단, 정청래가 이끄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하죠.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인들 다 선임을 했다고 자기 돈으로.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공적 자금을 못 쓰죠. 그런데 국회 소추인단이라고 이렇게 막 탄핵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지금 이끌어가는 겁니다. 탄핵 재판을.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좌파 법조인들을 전부 다 변호인으로 막 들어갔는데 전액 세금으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이 됐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3억 6천만 원이 써졌다. 그리고 9명을 해보니까는 35명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1인당 한 1,000만 원씩 그냥
그 탄핵 소추하는데 잠깐 나오는데 이제 1인당 1,000만 원씩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 변호사비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이 35명 중 22명이 친야 성향을 했던 변호사들인데 그 변호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이 국회 쪽에서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뭐 1,000만 원 이상씩 받아갔던 사람이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법률 특보를 했던 사람,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공단 이사장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그 심리에 국회 쪽으로 나온 변호인들 중에서는 이광범, 그 MB 때 내곡동 사저부지 그 특별검사 했던, 그리고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했던 사람도 있고, 무슨 문재인 정부 김희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희수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했고, 송두한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장, 서상범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 이원구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돈 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을 하는데 변호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탄핵 기각되면 아무 일도 이제 없는 것처럼 그냥 그 변호사들만 돈 챙겨서 떠난 거죠. 그리고 탄핵을 이렇게 그 발의를 했거나 이 찬성을 했던 국회의원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오늘 짚었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매일경제 취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볼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이 무고를 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그 견제장치의 하나로 이 탄핵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직무정지 시켜놓고 국민 세금으로 변호인들 자기들은 선임을 하고, 이 피청구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변호인 돼야 되고, 그리고 기각돼서 다시 직무 복귀해도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래서 그 무고죄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거대 야당에서 추진한 여러 탄핵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한 것인지 국정마비를 목표로 한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을 발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학자인 장용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직무 배제를 목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정황이 분명하다면 법원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을 이렇게 29번이나 남발한, 그리고 직무가 단 한 사람도 파면이 되지 않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이 되지 않고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탄핵을 남발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든지, 뭐 국회의원들은 무슨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면책특권이 까인 이런 데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됐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도록 탄핵을 남발한, 조금 전에 발의한 사람들, 최소한 투표를 한 사람은 빼더라도 발의한 사람들은 그만큼, 국회의원 그만큼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를 하고 세비도 안 주고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씩 또 고쳐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국정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없어집니다. 이재명 때문에 3년 가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날아가면은 정치판에서 사라지죠. 그러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해서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